안녕하세요. 쇼파라를 보는 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프기 시작했던 그때 이후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던 그 당시 제 증상이 겉으로 이제 드러나면서부터서 많은 주위 분들이 조언을 하게 돼요. 어떤 약을 본인이 먹어봤더니 효과가 좋다더라. 또는 누군가가 어떤 약을 먹어봤더니 효과가 좋다더라. 그러죠. 그런데 그 말이 있기 전에 먼저 제 질병 같은 경우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하는 제 질병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원인이 밝혀졌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중증 근무력증의 원인은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중증 근무력증이 발병했는지 그 원인을 모른다는 거죠. 다만 증상만 알 수가 있습니다. 중증 근무력증이 걸린 사람은 물체를 바라볼 때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이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이제 뇌에 굉장히 많은 하나의 물체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가 두 개가 되니까 이 눈으로 들어오는 그 정보는 두 배로 늘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뇌에 생기는 이 부하가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연유 때문에 이 눈꺼풀 하나가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중증 근무력증 환자들의 특징은 눈꺼풀이 내려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시처럼 이 눈동자가 한쪽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하고 또 힘을 잃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났을 뿐이지 원인에 대해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언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바라보면은 어떠냐면은 너의 병이 무엇과 비슷한 것 같더라. 가령 알츠하이머병과 비슷해 보인다. 아니면은 뭐 어떤 몸살 감기하고 비슷해 보인다. 막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추측을 해요. 그리고는 거기에 좋다는 그 약재가 있다더라. 이걸 한번 먹어볼래? 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약을 권할 때는 참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이건 특히나 전문의 되시는 분들이 특히나 말씀하시는 게 약은 전문가 아니면은 약을 권할 수는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밥을 주변 사람들에게 권할 때 밥 한 끼 드세요, 밥 한 끼 드세요 했을 때 이 밥 한 끼를 권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위험한 행위다 또는 잘못된 행위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 굉장히 독성이 강한 그 독극물이 있을 때 이 독극물을 어느 누구나 취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사회는 없습니다. 독극물의 경우는 그걸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에게만 그 독극물을 취급하게 하고 그러고서 그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이 독극물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그 자격이 없는 자가 이 독극물을 만지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불법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이라는 것은 밥과 같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류가 아니라 독성이 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이라는 것을 권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약보다 좀 더 이제 느슨한 그 개념에 우리 인체에 도움이 주는 것이 이제 영양제겠죠. 영양 보조제라든가 그런 것들의 경우는 이제 어떤 자격이 없어도 이제 권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준이 약화되어 있는데 아무튼 어떤 것이든 누군가에 권할 때는 그게 해롭지 않으면 이건 독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누군가 권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문제는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제가 아팠을 때 그걸 권할 때 어떤
특징으로 이걸 권하시냐면은 이걸 먹어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묻죠. 그게 제 질병의 어느 부위에 효과가 있나요? 그렇게 하면은 이분들은 제 질병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거의 이구동성이죠.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먹어봐. 그겁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먹어보라는 겁니다. 제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먹어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특히 이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어디에다 많이 쓰냐면은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것을 자녀에게 학원을 보내죠. 근데 그 자녀가 그 학원에서 교육받는 스타일이나 그 열정이 있는지를 따지기보다는 옆집 아이가 그 학원 갔더니 성적이 올랐대.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너도 그 학원 가봐 라고 말을 합니다. 옆집 아이의 공부하는 스타일과 내 아이의 공부하는 스타일은 다릅니다. 유사할 수는 있지만 유사하다고 99.9%하고 100%를 우리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99.9%와 100%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사한 부분은 있다고 하지만 좀 더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르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해주면 좋은데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의 생각은 듣지도 않고 옆집 아이가 성적이 올랐기 때문에 너는 가봐. 너는 가야 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아이가 그 학원에 갔을 때 성적이 오르던가요? 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권할 때 누군가 먹었더니 효과가 있었어. 그러니까 너 먹어봐. 이게 우리 주변에서는 흔히들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왜 의사분들이 질병을 고치지 못하냐면은 원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모르는 가운데 그 증상만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드러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게 의학적인 지금 기술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제가 갑자기 구토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원인으로 봤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 먹었기 때문에 구토 증상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먹어서 구토가 일어난 건지 아니면 무엇을 본 것으로 인해서 구토가 일어났는지 아니면 어떤 소리를 들은 것으로 인해서 구토가 났는지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행으로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정도가 뭐냐면 구토 증상을 없앱니다. 먹은 것으로 인해서 구토가 일어났다면 그 들어갔던 음식을 꺼내 줘버리면 구토가 안 일어나죠. 그런데 또는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이 소리로 인해서 구토 증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그 환자에게서는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게끔 소리가 나는 그 근원을 찾아서 그 소리를 차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구토 증상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소리 어떤 소리로 인해서 구토 증상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또는 안다 할지라도 이 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이 소리 나는 근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를 끄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한데 알람 소리가 울려나요. 그러면 알람 소리가 굉장히 귀찮죠. 그럼 알람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를 알면 가서 끄면 됩니다. 그런데 알람 소리가 이 알람을 일으키는 시계가 자명종 시계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끄질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 다시 말하면 어떤 소리로 인해서 구토 증상이 일어났을 때 이 구토 자체만
일어나지 않게 해버려요. 근데 구토 자체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위가 운동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음식물을 입 밖으로 뱉어내는 운동이죠. 그러면 이 운동을 못하게 하게 하면은 구토가 안 일어나겠죠. 제 개인적인 그냥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가 운동을 함으로써 음성을 뱉어내는 이 운동성을 줄여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위가 운동을 못하게끔 운동을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위가 운동을 못하죠. 근데 다른 음식을 먹을 때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위가 운동을 못하니까 이때 또 소화제가 함께 첨가됩니다. 이런 식으로 증상만을 없앨 수 있는 게 의학적인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알려주시는 내용은 뭐냐면 그 증상을 이분들도 증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을 호전 바꾸는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 역겨움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데 이 약제가 효험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먹어봐 라는 겁니다. 그러면 증상이 없으면 그 질병이 해소가 될까요? 우리가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들려오는 알람 소리에 굉장히 힘들면은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는 게 아니라 알람 소리를 꺼야 되죠. 그런데 알람 소리를 끄지 못하면은 이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환자에게는 특히나 굉장히 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내 몸에 필요한 것을 먹었을 때는 약이 됩니다. 그런데 필요하지 않는 것을 먹게 되면 소위 과유불급, 지나치면 아니 먹으면 못한다고 하죠. 내 몸에 필요하지 않는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해서 풍문에 따라서 야 좋다더라 그러니까 먹어봐 라고 먹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 말 하죠. 야 먹어봐서 뭐 아니면 말고 라고 하는데 우리 인체 아니면 말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몸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먹었는데 부작용이 효과가 없으면 부작용이 나타나겠죠. 이 부작용에 나타나는 수준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그리고 내 몸에서 내가 심하게 느끼지 않을 뿐이지 내 몸의 일부분에서는 그 먹은 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그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고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면서 갖가지 약제를 먹은 분들은 나중에 그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합병증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점점 먹으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먹었던 그 약제들 있죠. 그 약제들로 인해서 내 몸이 서서히 부작용을 나타내게 되고 이게 어느 순간 어느 일정 레벨 이상의 데미지가 입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질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병을 낳게 되어서 걷잡지 못하고 결국 운명하게 되시죠. 이런 부분들이 환자에게 있어서 환자를 돕겠다고 하는 손길이 오히려 환자를 더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왜 의사분들의 한해서 질병에 대해 조제를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냐면은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자가 그냥 넘겨짚는 식으로 사람에게 접근할 수 했다가는 굉장히 큰 데미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겨냥해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약제나 이런 것을 먹는 것은
이게 약이 아니면 독이 된다는 겁니다. 소위 독성학의 대가라고 불리는 파라겔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독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양을 투여할 수 있는 양을 잘만 조절하면 그 독들은 다 약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이런 말합니다. 소위 돌팔이 의사는 독을 독으로밖에 못 씁니다. 그런데 명의는 독을 약으로 쓸 수 있는 자를 명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변 옆 사람의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그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가 조언을 해주고 좋은 자료가 있으면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모습이 참 이게 좋아 보입니다. 이게 동양권에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인간미를 느끼는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생활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싶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 제가 아픈 가운데서 굉장히 이런 모습은 진짜 해서는 안 되겠다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은, 아픈 환자에게 이거 한번 먹어보겠니? 라고 권했을 때 이건 조언하는 것으로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걸 먹어서 효과를 본다면 좋지만 효과를 보지 않으면 이것은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효과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어떠한 데미지를 입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반드시 이 사람은 그 내면이 상처를 입게 될 것인데, 권하는 사람은 아무런 상처가 안 입잖아요. 먹는 사람이 상처를 입는다는 거죠. 그럼 데미지를 입을 사람이 먹고 안 먹고를 판단해야지, 데미지와 상관없는 사람이 이걸 강제로 먹게 하는 것은 이건 비인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좋은 정보가 있을 때 알려준 건 좋죠. 그러나 그 알려줬을 때 환자분이 그것을 수용하는지 수용하지 않는지는 환자의 몫이지 권하는 자의 몫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은 정보를 건네줬을 때 건네주는 것으로 끝내고, 환자가 그 내용을 받든지 아니 받든지 자기는 또 다른 자료가 있으면 그걸 건네는 것으로 즐거움을, 그 다음에 돕는다는 그러한 유익한 활동을 지속하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는 독이 아니면 약이라는 신념으로 반드시 자기의 그 상태에 대해서 조금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의사분에게 딱 다가가 보십시오. 그리고 저 아픈데요, 제가 어디 아픈지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바라만 보고서 당신은 어디가 아픕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의사분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진료를 받기 전에, 오늘도 제가 한의원에 갔다 왔는데, 한의원에 갔더니 맨 처음에 어떤 과정을 하냐면, 제가 어떤 약을 먹고 있고 지금 현재 어떤 질병에 처해 있고 제가 어떤 음식에 맞고 어떤 음식에 맞지 않는지 이런 모든 역학적인 조사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그 양이 병원에 가더라도 그런 역학적인 조사를 다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상태를 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더 붙여서 더 설명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이건 비약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 과정이 어떤 것 같냐면, 우리가 점쟁이에게 갔습니다. 점쟁이에 갔더니 점쟁이가 사전 조사를 합니다. 사전 조사를 다 하고, 너는 학교 다니니 아니면 회사 다니니, 너는 돈에 있어서 여유가 있니, 돈에 여유가 없니, 이런 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너가 무엇 때문에 왔지? 라고 몇 번 넘겨 짚으면서 그 사람의 필요성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그 무당을, 그 점쟁이를 돌팔이라고 말하죠. 점쟁이를 말할 때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 제가 도움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점쟁이가
어떤 사전 조사 없이 바로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점정을 용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용할 수 있는 의사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분은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모르는데 다만 나는 압니다. 나 자신은 내가 어디가 아프고 지금 이 가령 아픈 정도까지도 나는 알아요. 왼쪽도 아프고 오른쪽도 아프지만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아프다는 것도 알고 이게 대충 어느 정도까지 더 심하게 더 아픈지도 압니다. 근데 의사분들은 몰라요. 만약에 알 수 있다면 그건 어떤 의료기기의 이 의료기기가 보여주는 결과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사분들의 실력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의사분들은 도움을 주는 자이지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전능자는 아니라는 부분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그 이상 증상들을 가지고서 요즘 인터넷 워낙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증상을 가지고 몇 번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단 그 증상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병들이 사례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오는 사례들에 대해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어떠한 생활 습관 패턴이 그 질병들의 공통점으로 작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그 생활 패턴을 저는 유심히 살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일어서지 못하는 자에게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그에게는 당장 일어설 수 있는 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힘을 얻어서 일어섰을 때 그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무슨 자료를 찾거나 어떠한 그 조사 활동을 펼칠 만한 기력이 없을 때는 의사분의 도움을 절실하게 받아서라도 소위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아서라도 힘을 얻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서 이게 어느 정도 기력이 차면은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리고 자신의 생활 패턴,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의사분들의 처방을 조금씩 떨쳐내고 내 스스로 내 삶을 바꿔 나갈 때 그럴 때 저는 진정으로 질병에서 자유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분들은 나를 도와주는 헬퍼 중에 한 분인지 헬퍼는 의사분이 아니고서도 다른 누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또 현대 사회에서는 의사분들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헬퍼로서는 의사분들을 가장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의사분들에게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의사분들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을 먹고 나면 당신의 생활 습관 중에 어떤 부분들을 반드시 고치십시오. 우리는 되게 그러한 의사분을 만날 때 의사분이 주는 약에 대해서만 이게 관심을 갖고 의사분들이 생활 패턴은 어떤 것을 좀 줄이십시오, 바꾸십시오 하는 이야기들은 잊어버려요. 들어도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합니다. 약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을 먹는 것은 조그마한 도움일 뿐이고 내 진짜 생활을 바꿔야만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만이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가 의사분에게 속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속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게을러서 누군가가 전해주는 지식을 마치 전부인 양 생각해버리는 나의 게으름이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 속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픈 분일수록 이 게으름을 아프다는 핑계로 게으름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피곤하고 너무 지치면은 쉬어야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틈이 날 때면은 일어서서 어떻게 하면 내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내 질병의 원인은 어떤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있는지를 찾아 나가는 게 저는 그게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